보시는 사람과 매일매일 쉬죠. 오늘 저녁부터 좀 서운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당분간도 어떤 모습인가요? 연달아 쉴 사람 앞에서도 또 연달아 일해야 할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멘트하는 겁니다. 그 긴 연휴 동안에도 이번 주 행복한 일이 따라왔었네요. 제 앞에 긴 연휴 천천히 시작됩니다.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전지사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곧바로 대법원에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수정입니다. 1심의 무죄 이유를 요약하면 위력은 있었다. 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기 어려울 만큼 충분히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거의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현 씨의 진술이 줄곧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아니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전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선주자로서 권력적 상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직 공무원인 피해자가 인사권을 가진 안전지사의 의지에 따라 거처가 정해지는 만큼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공익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정을 갖는 사람을 무력으로 가능하면 그것 또한 성폭력이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7개월이 지나서야 피해를 폭로한 사정도 납득되고 안전지사를 보고할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합의된 성명계였다는 안전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입는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걸 공개했습니다. 1심에 비해 성인지 감수성을 훨씬 강조한 판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박정욱 기자가 안전지사 측은 그동안 피해자 김 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중 처음으로 피해를 본 뒤 바로 다음 날 안전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보고 안전지사와 함께 와인바를 갔던 것 등이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피해를 본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전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것들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안전지사 측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성폭행,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처음 언급한 이후 이는 여러 판결에서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박정욱입니다. 피고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범죄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규정입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후 범행을 부인하는 안전지사로 인해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고도 질타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한 양형 이유죠. 이어서 민명찬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 4년과 큰 차이 없는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매우 단호한 표현으로 안전지사를 질타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7개월간 9차례나 성폭력 피해를 입히는 등 상당 기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입었을 고통도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 그렇지만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재수가 있는데 후각 피해를 봤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지사는 피해자와 호감이 형성돼 성관계가 있었고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전지사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약 80분간 진행된 선고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수시 판단을 듣던 안전지사는 재판부의 설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짧은 판결을 내뱉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5개월여 전에 있었던 1심에서는 10개의 범죄 사실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9개 혐의가 유죄로 기각되어서 안전지사 구속까지 됐는데요. 이렇게 180도 다른 판결이 나온 배경 원칙 수미지법전장 박민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생건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당초심 판사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고 모순이 없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양상, 소위 말하는 바로 피해자다움이라는 이 개념을 바라보는 모두의 시각이 바로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안전지사 사건의 피해자를 보면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그 시점 직후에 안전지사가 밥을 먹을 식당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안전지사를 내려한다는 분녀에게는 강한 심재사법은 바로 이런 의도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의 피해자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심재사법은 앞서 밝혔듯이 피해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한 후에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판사가 바뀌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안전지사의 1심 구속 판결 이후에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됐죠.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소위 이 피해자다움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는 판결이 잇따라 주목을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데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부부가 자살한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직후에 가해자와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다고 해서 성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성인지 강조성이 아주 결여된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례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또 대법원의 판례가 오늘 안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였습니다. 네, 법정 구속된 안전지사 재판 직후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손영 기자. 네, 서울 남부구치소입니다. 예, 안전지사 입소 절차는 이제 다 완료가 된 거죠? 네, 안전지사는 판결 직후인 오후 4시쯤 곧바로 흡송차에 올라 이곳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재판정 안팎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찬반 지지자들의 소란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이곳 구치소 앞은 조용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지사 역시 독방을 배정받았는데요. 서울구치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방보다 조금 작은 4.5제곱미터 크기의 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재판장 스스로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일관성으로 신빙성을 판단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안전지사 측과 협의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지사는 오늘 재판 마지막에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줬는데도 할 말이 없다고 거부할 만큼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서울 남부구치소는 서울 구로구와 광명시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안전지사가 결과를 국회 상고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자 재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법정 9일인 설 연휴가 시작돼 변호인의 집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면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고속도로에서 MBC 뉴스 신영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불공산 결정을 세워졌습니다. 대란으로 관련된 만큼 앞으로 이 판결이 더 힘을 받을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안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법원 안팎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온 여성단체는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권력에 맞서 계란으로 가위를 깨뜨렸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계란을 추하기 싫어 가위를 땡겼어요. 그러나 조직 내 포괄적 지위에 따른 업무상 위력이 비자를 강력한 운동을 하면서 많은 피해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엄청 위력, 이 당국자에 의한 성폭력 활동 시 국장은 역학기 파트와 가역 사단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운동이 더욱 힘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감한 말하기 하나하나가 더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란 마땅한 범죄이고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는 상식을 더 퍼뜨리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들은 저녁까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미투 가해자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기차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상당은 서울을 대선 불법 세력과 반국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설 강상거리 민심을 잡기 위해 날을 세웠습니다. 거망역 입구입니다. 설맞이 귀성인 4차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은 여야 지도부는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선진전에 집중했습니다. 어제까지 양승필 속회사라는 부분이라며 향했던 정거민주당의 강세는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청와대 시위로 대선 전망팀의 시비를 걸고 대통령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움직임을 대선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법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집권여당으로서 사법부를 계속 공격하면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한국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으로 표적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보고받았는지 진실을 밝히라면서 이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야말로 사법부를 공격하며 삼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대통령 특검 수사나 대선 교육까지 주장하는 목소리를 듣으나 당 지도부는 역풍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날선 공방 속에 부산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한당 원내대표는 오늘 부산회동을 통해 설 이후 정상화 방안을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미국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고 북한 정권의 정상을 주도하지도 않는다. 2차 회담에다가 미국 측 신우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번 이번 정리자는 대표는 거망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다음 종전을 정리자는 코리아에서 녹색입니다. 여홍규 국가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관련 연설을 위해 스탠퍼드 대학에 등장한 비건 대표.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ICBM의 우리가 어떻다고? 나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단상에 오르자 핵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온라인 연수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북미 간 신무협상 때 이 같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상응 조치가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의 종전을 거론하며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세계 안전을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의 전쟁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되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 대북차를 유치할 최상의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포괄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대표는 북한의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주 초 이뤄질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MBC 뉴스 정홍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이런 입장에 담긴 배경과 맥락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네, 미국이 종전과 불같이 인정은 체제 보장 이런 얘기들을 지금 쏟아낸 배경이 뭘까요? 전부 북한이 듣고 싶었던 얘기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외교의 목적은 회담을 몇 번 더 하는 게 아니다. 회담의 목적은 결과물과 진전을 내놓는 것이다. 비건에 오는 얘기입니다. 비건에 오는 이 말을 보면 이번 회담에서는 추상적인 비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전 선언이라는 현실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 깔려 있습니다. 침공하지 않는다, 체제 보장한다 이런 얘기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대학 연설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점도 눈여겨봅니다. 미국이 주겠다는 거고요. 내놓으라는 비핵화 요구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훨씬 구체화됐죠. 싱가포르 회담 때는 합의문에 미사일이란 표현도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욕을 꽤 먹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무기와 그 생산 수단은 물론이고 운반 수단, 즉 ICBM까지 프로그램 전반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또 영변 핵시험장 폐기에 그치지 말고 그 이상을 없애라는 압박도 있었는데요. 이미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찾아온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영변 그 이상을 없애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켜라 이런 논리죠. 자, 그 양측의 조치들 누가 먼저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순서의 배열 그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겠죠. 이 비건은 동시에 병행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카우보이 둘이 이 총을 겨눈 상황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총을 버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총뿌리부터 일단 내리고 그런 다음에 총을 집어넣고 상대방 하는 걸 봐서 서로 손을 떼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건 대표는 이 상대방한테 네가 먼저 조치를 다 해라.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보상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는 풀지 않겠지만 대신 완료되기 전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미국도 단계적으로 화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북미 정상회담 끝나면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도 정상회담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후견이 때린 중국과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요. 딜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종전선언을 하자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북미 회담의 태도가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 조선산업 유지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용석, 가상남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은 오늘 공동 담화문을 통해 국내 조선 빅3가 경쟁하는 동안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통합, 합병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집중했다며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산업 전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장은 중복 투자가 제고돼 투자 효율성이 대폭 높아지고 절감된 투자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기술 경쟁력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강행할 경우 이달 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앞에서 총파업 선포. 90번도 줬어? 90번 안 줬어? 왜? 아니 90번 다 나왔어? 이거 해당 안 되면 어떻게 해?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이 56살 송무호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장 53살 송무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성의료진단과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 그룹. 지금까지 MBC 뉴스 데스크를 들으셨습니다. 노선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건달 사거리역입니다. 다음 정류장 해병 2사장입니다. 건강 사람 열정으로 하나되는 건강 탑 종합병원 세상의 주요 서비스로 종합의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완전 사거리 건강 탑 종합병원 590-0114. 버스가 안 끊겼어. 그 시간에 버스가 올 시간이야. 화이팅! 그거는 제 택시 타야겠대. 화이팅! 그래서. 화이팅! 뒤집어
필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본인의 안전을 지키세요.